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전 네,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금 그 진행 상황 관련해서 좀 설명드리면, 네, 저희가 이제 1차 교류회 할 때도 이제 진행 프로세스가 있는데, 네, 저희 이제 SCG는 2007년도에 생겨서 지금 15년 차고, 전국에 8개 지사 있고, 한 350개에서 한 500개 스타트업 연간 육성하고, 한 20억에서 30억 직접 투자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1차 교류회 때는 10개 기업 이제 같이 했는데, 네, 2개가 투자 의향을 지금 받은 상태고, 네, 그다음에 4개가 지금 투자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제가 이제 1차 컨설팅을 해서 오늘 발표하시는 그 투자 제안서와 이제 좀 보완할 사항 피드백 드리면, 그거 네, 보완하신 다음에 네, 그 현업 팀장급 이상, 그다음에 이사급에 해당되는 실제 투자하고 있는 심사역이 이제 다시 한번 멘토링해서 확정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발표를 하실 거거든요, 데모데이 네, 때. 그래서 네, 데모데이는 한 20개 이상의 이제 VC가 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네, 관계를 쌓고 네, 이제 그 관심 있어 하는 VC들이 이제 미팅을 하자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네, 대응하시면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한번 투자 제안서 띄워놓으시고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음, 음, 보이십니까? 예, 예, 보입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제. 네, 감사합니다. 그때 발표 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예, 예, 말씀하십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쭉 발표하시면 됩니다.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네, 물의 수질과 수온까지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IoT 기능이 적용된 자가 발전형 샤워기 시스템으로 발표를 드리게 된 주식회사 SMT 대표이사 이동입니다. 네. 위원님께 설명드릴 아이템은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샤워했던 그 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물의 수질의 순위가 세계 122개국 중에 무려 8위를 차지할 만큼 깨끗한데, 왜 사람들이 그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있을까요? 이거는 그 정수장에서 건물로 물이 이송되거나 분배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수돗물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 그 흔히들 가정에서 샤워나 그 구강수전용 필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PC 소재로 제품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BPA라는 항공 호르몬의 그 용출의 가능성이 있고요. 그 제품의 특성상 핸드 타입이다 보니까 그 사용할 때 파손이 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 그 안에 이제 필터가 언제 교체를 해야 되는지를 일반 사용자는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시간 그 수질과 수온을 IoT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어내고, 이렇게 얻어낸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버에서 분석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그 필터 교체 시기라든가 아니면 수질이나 수온의 변화량에 따라서 사용자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걸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 워터에는 오늘 발표드린 워터에는 그 세계 최초로 그 상용화된 제품이고요. 기존의 포토볼 형태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로컬에서만 담겨져 있던 데이터를 그 자가 발전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 데이, 그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가장 큰 기술적인 그 핵심 장점은 세 가지인데요. 우리나라처럼 그 고지대가 많은 곳에 건물이 위치하고 또 노후 건물이 많은 가정에서는 이 저수압이라는 문제 때문에 이 제품을 자가 발전이라는 거를 잘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개발 과정에 저희도 조금 많은 애로사항이었는데 이런 부분을 유체역학을 통해서 그 최단 거리에서 최대의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는 내부 디자인과 그걸 가능하게 하는 그 수력 발전 모토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얻어진 충분한 전력으로 IoT 기능을 구현하면서 초전력 기반의 PCB뿐만 아니고 그 가변화된 상황에서도 실과 수온을 정확하게 또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문제가 되었던 그 환경 호르몬의 용출을 원천적으로 아예 없애기 위해서 에코젠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필터 케이스를 제작을 했고, 그리고 이 기기, 또 필터 전체가 그 환경 호르몬 유해성 평가에서 40여 종이 불검출로 나올 만큼 환경적인 요소도 신경을 썼다는 점입니다. 엔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샤워 필터 관심도가 2021년 2분기 때 최대 418%까지 증대가 됐고요. 국내 시장은 약 4천억 원 형성됐습니다. 근데 이러한 샤워기 필터가 내장이 되는 글로벌 수전 시장을 지켜보면 그 스마트 욕실과 주방의 시장이 증가를 하면서 2029년까지 하나로 약 15조 원의 그 시장을 형성함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그 상용화를 하면서 고객의 시장 진입 가능성을 타진을 하기 위해서 그 클라우드 펀딩을 우선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때 저희가 그 클라우드 펀딩에 성공을 하고 나서 그 국내 IoT 또 가전전시회는 키타스라는 데서 그 탑10에 선정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조달청이나 AK몰 그리고 하이마트, 롯데몰, 한샘 넷플릭스라는 그 삼성물산까지 해서 그 B2B 그 시장을 진입하는 데에 시작을 하게 됐고 지금도 그 업무 협조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9월 달에 열렸던 독일 가전전시회 이파에 저희가 참석을 하면서 음, 유럽 20개국의 바이어들을 발굴을 할 수가 있었고 지금 현재로 그 유럽의 29개국 바이어들과 제품 수출에 관한 부분 그리고 제품 인증에 관한 부분을 병행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CES 스마트폰 부분에서 혁신사항을 수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에디슨 어워드 본선에 진출하면서 자연스럽게 내년부터는 미주 시장도 함께 진출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음, 비단 이 워터앤에 관한 제품뿐만 아니고 저희가 라인업으로 잡고 있는 그 홈오토인 솔루션에 접목할 수 있는 제품들을 통해서 2026년까지 매출 300억을 목표를 하고 있고요. 비즈니스 모델은 B2C뿐만 아니고 B2B를 병행을 하면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 그리고 렌탈하는 것,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저희가 계속 유지 보수를 하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얻어진 그 데이터를 통해서 유관된 대표적으로 뭐 배관 청소라든가 교체에 관한 업무를 하는 곳과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그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제 이 제품을 만들기 전에 전문적으로 하던 그 에너지 미터에 관한 부분들을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개발하고 판매하고 마케팅에도 트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랙에다가 저희가 워터앤을 지금 얹어서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그 판매, 개발, 마케팅에 관한 전략은 이미 다 수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발표를 드리는 저는 연료체공학을 전공하고 현재 SMT에서 제품 개발과 CO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은 그 IoT, ICT 기술 자문을 담당하시는 김규호 교수님을 위주로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과 제품 개발 그리고 마케팅까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팀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단기간 내에 제품 개발과 마케팅까지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음,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한테 전달을 해서 어떤 삶의 변화를 주는 것도 좋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원래 깨끗한 물을 깨끗하다고 인식하게끔 하는 것이 굉장한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저희는 지속적으로 고객이 원하고 또 고객이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작은 그 스타트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제품과 서비스를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까지도 동시에 판매를 해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절박함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세상에 어떤 아이템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국내 환율이나 고유가나 보안율 때문에 많이 힘든 지금 글로벌 판매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국가경제 발전이 되고 또 회사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투자 받은 적 있으세요? 지금까지는 없고요. 저거는 네, 발표 이후에 네, 저희가 그 판교 말고도 네, 대전 쪽에 그 대전 쪽에 그 도룡 벤처 포럼이라고 네, 거기서 발표를 한번 하고 나서 두 네, 군데에서 지금 투자 의향이 들어왔고요. 네. 그리고 지금 총 해서 한 네 군데 정도 지금 투자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스케줄링 조절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이게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가 음, 지금 이제 투자를 얼마큼 받아야 될지 또 어떤 식으로 해야 아, 될지 이거에 대한 솔직히 어떤 그 네, 생각이 있었던 것보다는 네, 짧은 시간에 제품 안정하고 전시회 다니고 또 지금 판매 때문에 그 대형 그 네, 쇼핑몰 입점 그다음에 네, 대형 그 유통사에서 계속 독점으로 달라고 해서 네. 저희가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 게 지금 사실입니다. 아, 심각한 상태네. 그 우선 정리를 좀 해보면 첫 번째는 네 네. 군데가 어디예요? VC가? 잠시만요. 그 명함을 음. 어, 이게 지금 크라우드 펀딩 할 때 몇 퍼센트 판매됐죠? 얼마 금액? 총? 그때는 처음에는 그 한 1,200만 원 정도 판매하고 음. 닫았습니다. 근데 그때 좀 그, 문제 예,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가격 그때 판매 단가가 얼마였습니까? 그때 처음이어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해 가지고 99,000원에 넣었습니다. 음. 손해 봤습니다. 그렇죠. 너무 싸게 했죠. 그 와디즈 시스템을 저희가 몰랐었는데 예. 제가 마케팅 15%. 목적 아닙니다. 저희는 많이 뗐습니다. 그래 갖고 30% 정도 주고 어, 그리고 광고비 따로 주고 해서 어. 저희가 받았던 돈이 300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와, 예, 말도 안 돼. 그때 이제 마케팅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저희가 이제 주장했던 거는 딱 타겟팅을 했었었거든요. 주부로 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문구도 그렇게 가야 된다 했었는데 처음에 거기 MD가 그렇게 문구 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문구를 잘못 들어가는 그리고 처음에 초기 금액 설정할 때 다른 데는 30만 원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 높게 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하면 300%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솔직히 이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 음, 펀딩은 성공한 거지만
와디즈에서 어떤 데는 3,000%를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판매는 저희보다 가격은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퍼센테이지 올라가면 전면에 이제 링크가 되고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이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예, 두 번째 이제 또 그러면 안 된다. 그럼 돈을 쏟아서 광고하자. 그래서 또 한 3일 300만 원 썼더니 아무 효과도 없고 그래서 다시는 와디즈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제품은 처음부터 킥스타터에서 했었어야 돼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걸 몰라갖고 당한 거지. 네, 지금 당했습니다. 와디즈에서 했으면 이제 킥스타터에서 못 해요. 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첫 그러니까 단추가 잘못된 좀 거지. 그랬었어요. 이거 아, 네, 킥스타터 했으면 한 5억에서 10억은 했을 텐데 매출. 한 방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모르고 접근을 해갖고 그래서 이제 전시회 이후에 엄청 많은 그 중개상들이 컨택을 했었는데 저희가 다 끊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이엔드로 가야 되는데 또 나오자마자 애프터마켓에 팔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좀 심사숙고해서 고른 게 하이마트하고 AK몰 지금 두 개 음, 하고 그다음 한샘 이펙스 음, 거기는 자꾸 독점을 달라고 해서 가격은 음, 맞춰줄 테니 독점을 달라고 했는데 그 독점을 음. 줘버리면 저희가 다른 데랑 유통이 안 되고 또 저희 자사몰에 대한 제한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거기는 홀딩을 해놨고 그다음에 그 말씀하신 거 좀, 어, 그 블리스 바인 벤처스라고 하는 곳 하고요. 그다음에 네. 충북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벤처 투자실에서 음, 들어왔고 음, 그리고 잠깐만요. 아, 한국 엔젤 투자협회 네. 에서 들어왔고요. 네. 잠시만요. 그분. 음, 음, 음. 아, 일라이트 벤처스. 여기, 어. 네. 그 우선은 네. 다들 얼마 금액에,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얼마에 얼마 넣겠대요? 그거를 솔직히 말 저한테 물어봤었는데, 아, 저한테 물어봤었는데, 네. 제가, 이제 준비 중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것도 음, 준비를 해야 된다 하고 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준비를 되면 연락이 달라, 음. 연락이 주겠다 해서 이게 지금 아,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이루어졌던 일이라서요. 네. 그럼 지금 올해 얼마입니까 매출에? 요것만 말입니까? 아니요, 전체적으로 회사가. 아, 저희 이 아이템, 그러니까 지, 금 올해 12월 달까지 한 5억 정도, 회사가. 예, 전체로 보면. 그러면 이 아이템은요? 이 아이템은 한 2,500 정도 지금. 그럼 내년에 회사 얼마입니까 매출에? 내년에는 예상되는 게 한 15억 이상, 이 아이템만 15억 이상 예상하고 아,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는 회사대로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그러니까 이 워터인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저희가 원래 갖고 있던 에너지 미터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어, 국가 법정 계량기라서 형식 인증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는 지금 형식이 진행 중이고 어, 하나는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이 두 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에 이제 입찰을 들어가거나 아니 건설사를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단기적으로 매출이 나진 않지만 일단은 입찰이 됐을 때는 그 한 20억에서 한 40억짜리 입찰이기 때문에 그거는 50대 50이라서 위원님한테 제가 50억 벌 겁니다. 이거는 거짓말이고요. 근데 그래도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10억 이상은 이제 인증이 나왔으니까 그 남은 아이템은 일단은 10억 이상은 예상하라고 그럼 매출액 한 25억인가요 내년에? 전체로 잡으면 한 50억 정도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는 25억인데 음. 전체로는 50억 정도 생각하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직원들 몇 명이죠?
지금 6명입니다. 6분. 네, 한 명 더 근데 충원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 특허 그 개수 몇 개예요? 지금 제가 보유한 그러니까 주식회사 SMT가 보유한 게 저희 회사가 보유한 게 제가 이제 넘긴 게 그 두 개가 되고 그다음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한 개가 되고요. 3개. 네, 그리고 요건에 대해서 12월 달에 특허 나올 예정이고. 4개. 네. 지금 앞으로 이제 회사가 국내 시장이 중요합니까? 해외 시장이 중요합니까? 일단은 일단은 해외 시장을 초점을 맞추고. 초점을. 네. 그러면 이번에 갔다 와서 해외 쪽에서 달라고 하는 애들 중에 어떤 애들이 있어요? 잠시만요. 음. 일단은 독일 쪽에 있는 큰 유통사가 아니고 관련된 회사들, 그 수질 측정하는 쪽 회사들에서 많이 왔고요. 그다음에 네. IoT 쪽 하는 쪽에서 많이 왔고, 네. 그다음에 그 국가로 얘기를 하면 터키, 네. 그다음에 슬로바키아, 네. 이탈리아, 그다음에 이집트,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알제리, 네. 그다음에 폴란드, 대만, 난 좀 조금 희박한 데인데 이름이 저희도 나라는 잘 모르는 나라긴 한데 투르메키스탄인가? 거기하고 영국하고 뉴질랜드, 스페인 요렇게 해가지고 국가나 요 정도 되고요. 전부 다 그 대형 유통 바이어들 위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대형 바이오 업체라고요? 대형 바이오? 네, 네, 나쁘지 않네. 네. 지금 그러면은 해외 어떻게 진출하실 거예요? 일단은 지금 회사가 지금 오버로드가 걸려가지고 이 친구들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고 샘플을 보내는데 이제 네. 각국마다 협상이 들어오니까 너무 네. 힘들어가지고 외국어를 하는 친구를 지금 네. 채용을 지금 계속 하고, 그러니까 계속 지금 뽑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전담시켜가지고 음. 대응을 좀 시켜야 되는데, 일단은 유럽 쪽은 그 배급사 쪽으로 직접 넘겨가지고 할 생각이고요.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그 유튜버 한 명이 그 자기가 회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거를 폴란드에서 방송을 때려가지고 폴란드 다른 회사들이 컨택을 와서 폴란드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제일 높아가지고 그 친구한테 이제 그 독점으로 넘길 생각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일본에 두 개 유통사가 있는데 JBS라는 데 한국에 있고 이번에 이제 들어온 그 플러스 원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친구들도 이제 자기네들이 우리 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뿌리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디스트리뷰터를 통해서 이제 가는 걸로 할 거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올 초에 그 오스노바라고 홈 오토메이션 하는 쪽하고 MOU 체결했습니다. 이거 제품 판매 때문에 전쟁 나갖고 지금 홀딩이 됐는데 러시아는 저희가 직접 현지 법인 설립해서 저희가 직판매하는 걸로 그렇게 음.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들어가야 저희가 갖고 있는 B2B 관련된 이제 그 에너지 미터링 제품도 함께 이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CES 저희가 내년에 참가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전화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디스트리뷰터를 이제 좀 정해서 가려고 생각 중이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 진출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네, 우선은 직진출하는 방법은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네, 근데 이제 자체 내에 사업을 통제하는 능력이 생기는 형태고 음, 직진출할 때 접근법은 네, 우리 내부에 직원이 가는 게 가장 빠른 상황이고요. 네, 네, 그러면서 거점 전략 취해 가지고 네, 예를 들어 뭐 미국도 어느 도시에 먼저 진행해서 확대하는 거, 네, 그다음에 동남아시아도 어느 국가의 무슨 도시에서 확대하는 거, 네, 유럽도 어느 국가의 무슨 도시에서 확대하는 형태로 끌고 가는 방식이 일반적인 직진출 방식이고 네, 이때 이제 접근법은 네, 100% 지분 소유가 되는지 각 나라별로 네, 외국인 지분 그 제한 규정들이 있거든요. 네, 그 법을 해석해 가지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네, 이게 아닌 이제 그 외의 방법들은 실제로 이제 에이전시 활용해 가지고 지금처럼 네, 디스트리뷰터랑 관계해서 계약을 정말 잘 써야 되는데 네,
아까 그 독점 주신다고 하는 것도 기한을 줘야 돼요. 네.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네. 아니면 1년, 2년, 3년 각각의 목표치를 주고 네. 달성될 때 네. 연장 재계약 이렇게 돼야 네. 되고, 네. 디스트리뷰터도 마찬가지예요. 디스트리뷰터가 초도 물량, 그다음 물량, 그다음 물량 가져가면서 얼마나 매출을 내고 얼마나 반품 관리를 하는지를 보면서 네.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계약 항목이 들어가고, 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네. 실제로 디스트리뷰터를 잘못 하시면 네. 시장 한꺼번에 싹 망가져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걔들이 다른 온라인 판매를 해버리거나 네. 아니면은 또 다른 형태의 그 문제가 될 만한 채널에서 팔기 시작하면 네. 한꺼번에 싹 망가지는데, 여기서 이제 네. 고민하셔야 되는 건 직진출이든 뭐 에이전시 형태든 그 네. 특허로 보호받기 위해서 먼저 신청해야 되는 건 신청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조인트 벤처거든요. 네. 그래서 조인트 벤처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은 가장 합리적이긴 하죠. 네. 왜냐하면 이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분을 한 45% 갖고 걔들이 55%를 갖고 걔들 자회사로 들어가고, 그 자회사의 형태의 팀을 어떻게 꾸리라고 가이드라인을 주고, 네. 걔들이 팀을 어떻게 꾸리고 그 회사에서 인건비를 대고 자본금으로는 그 자회사에 해당되는 데다가 우리의 기술에 해당되는 측면에, 그다음에 특허 현지에 먼저 냈다 그러면 그 특허의 현지에서 쓰는 걸로 현물 투자하는 방식으로 가고, 그리고 인제 걔들은 이제 자금을 대고 그 자금에 기반해서 실제 사업을 할 때 지들 인제 망에다가 태워 가지고 음. 계속 관리하면서 끌고 가는 방식인 거고, 음. 조인트 벤처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본사에서 뭐가 나올 때마다 먼저 보내 주고 네. 이제 진행해야 되는 협약서를 잘 써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실제 이제 M&A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네. 기업을 하나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재 괜찮은 온라인 쇼핑몰을 사 버리거나 네. 아니면은 뭐 아까 그 유튜버가 있는 MCN 회사를 사거나.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네 가지가 각각 국가마다 다 전략이 짜여져야 되는 거고, 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자금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식으로 투자 유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냥 투자 유치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서 네. 감으로 투자 유치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내년에 50억 정도 하려면 회사에 금액이 얼마 필요합니까? 한 5억 이상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안에 들어가는 그 전자 부품들하고 그다음에 그 사용되는 소재들이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지금 돈은 생기는 족족 재고분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2만 개가 팔린다 그러면 그 돈이 있어도 부품을 못 구해오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빨리 원자재를 확보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판매 준비하고 마케팅을 이제 순차적으로 해야 돼서, 제가 원가 계산을 해보니 한 5억 이상은 들어와야 이게 좀 돌아가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템에만, 그러니까 그 5억이라는 게 들어왔을 때 그 회사의 어떤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다른 아이템에 태워서는 답이 안 나오고, 이 분리를 해서 이 아이템에만 순수하게 이제 5억을 받는 거고, 나머지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게 아니어도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무리수를 두기 싫으니까 저희가 아이팩토리라는 이제 스피노프, 그러니까 회사를 이제 그러니까 하나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얘를 이제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후속되는 뭐 에어엠, 그다음에 헬스엠 해서 저희가 이제 조금 조금 개발해봤던 것들을 미리 이제 좀 준비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쪽에만 이제 투자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VC분은 그 우리 회사 전체,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해도 지분 확보해서 자회사 개념을 갖고 가는 S&P 그러니까 다른 아이템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거를 또 설명을 드렸더니 회사 전체에다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한 분은, 어떤 분은 그 분리된 이 스피노프된 이 워터앤에 관해서만 좀 투자를 해서 뭐 진행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었고, 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설명을 단일화분, 드리면 예, 지금 회사는 5억이 필요하고, 네, 그 아까 분리된 거에, 그다음에 네, 인제 합치면은 뭐 각각
합쳤을 때 한 7억이나 8억 있으면 8억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합쳐서 어차피 이게 지금 자회사 100%입니까? 네, 지분이? 그렇죠. 네, 저희 직원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뭘요? 지분을. 정리를 해보면 본사가 있다 그러면 네. 스피노프 한 거 말고 본사 지분은 어떻게 본사는 됩니까? 제가 80% 100%. 가지고 있고, 제가 80%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나머지 제 20은. 고향 후배가 20%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네. 스피노프 된 거는 어떻게 됩니까? 지분 구조가? 저희 이사님들 두 분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이 가지고 있어요. 대표님은요? 저는 안 갖고 있습니다. 회사는요? 그 회사는요? 그 회사 지분을 그러면은 그런 개인 아, 3명이 나눠 가지는 거예요? 네, 두 분은 이제 나눠 드린 거, 나머지 90%는 저희 네. 직원이 가지고 있는데, 네. 기부에 투자를 받으려, 기부에 자금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 네. 기부에 팀장님 오셔갖고, 이거 네. 누가 봐도 당신이 낸 건데, 네. 이거 이렇게 하면 우리 못한다. 그래서 지분 다 빼라. 그래가지고, 지분 다 빼고, 다시 저 직원 믿을 만한 친구라서 그 친구하고 이제 계약을 써가지고, 이게 이제 그 지금 이제 사무실을 분리를 했거든요. 안산 쪽에다가. 그래서 그러고 네. 나서 이제 제가 직원을 다시 가져오는 걸로. 그래서 실적으로는 이제 이 지분도 90%가 제 거죠. 지금 현재로는 직원이 90%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10%가 이사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네, 5%, 5%. 계약서 써놨죠? 그 직원하고. 네,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 회사 지금 분리된 회사는 밸류에이션을 35억에서 50억을 잡고요. 네, 그다음에 이걸 전체적으로 합친 거 있잖아요. 네, 본사까지.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본사 우리 본사가 지금 100%인데 네, 그러니까 80하고 20인데 네, 그 본사가 어쨌든 90%를 가지고 있는 구조죠. 맞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까? 그 직원하고? 아니면 회사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까? 그 직원하고 관계가? 거기에 법인이어 갖고요. 그러니까 예. 별도 법인으로 만들어 놔서 예. 거기에 이제 그 지분을 갖고 있는 친구는 지금 모 회사의 예. 과장이고요. 그러니까 그걸 알겠는데 네, 보통은 이제 정상적으로 했으면 네. 그 90%가 모 회사의 지분이어야 되거든요. 아, 그, 회사 소유로 돼 있어야 돼요. 마- 그게 그, 아니죠. 네, 맞습니다. 대표님하고 돼 있죠. 대표님이 돈 넣었죠, 거기다가. 개인 돈을. 제가 넣은 건데 제가 안 넣은 것처럼 한 거죠. 그러니까 개인 네, 돈을 넣은 거죠. 회사 돈을 넣은 게 아니고. 네, 회사 네, 돈하고 개인 돈 분리할 줄 아시죠? 분류하는 네, 건 네. 아시죠? 당연합니다. 그러면 법인인데. 이제 개인 돈 넣은 거네. 그러면은 완전 두 개가 별개 회사인데? 네, 지금 그게 별개 회사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각각 따로따로 만약에 받게 되면 네, 밸류에이션이 완전 달라지지. 이거 투자 받을 때 이슈가 되겠는데? 투자자가 헷갈릴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쪼개진 거는 35억에서 50억 밸류에이션으로 하고 네, 애가 내년에 매출 얼마 냅니까? 아이팩 둘이요? 예. 이게 아까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15억 정도.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은 많이 쳐주면 한 30억에 35억 할 겁니다. 네, 네, 30억 많이 쳐주면. 네, 적게 쳐주면 25억, 20억 할 거고. 네, 그렇게 해갖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네, 네, 그래서 25억 밸류에이션이면 20% 띄워주고 5억 받으시면 되고, 네, 요거 가지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어차피 대표님 회사고, 네, 그 다음에 원래 있던 회사도 대표님 회사인데, 네, 이때 만약에 원래 있던 회사랑 같이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합병하는 형태로 가야 돼요. 네, 합병한 형태로 안 가는 방법은 그냥 대표님이 파는 거예요. 네, 이 지분 90%를 네, 본 회사에. 네, 그러면 이제 그때가 이제 이슈가 되죠. 네, 이슈가 많이 돼요. 네, 문제가 많아져요. 네, 배임이나 뭐 이슈가 될 만한 사항이 많아요. 네, 지금은 배임이 될 만한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 20% 갖고 있는 지주라서 회사에서 비싸게 사도 아무 말 못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비싸게 산 이력 때문에 투자를 안 할 텐데 네, 이 지배 구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안 해봐 가지고 사람들이 일반 직장생활만 해봤기 때문에 네, 소유 개념이 없거든요. 아예. 항상 부동산 소유밖에 모르고 네, 그지 같은 주식이랑 코인밖에 몰라 가지고 네, 소유 개념 자체가 그것도 막
몇 주 안 되는 주 개념이라서 지분 개념 자체가 없거든. 네. 퍼센트로 되는. 네. 이게 좀 어려운데 네. 어쨌든 만약에 본사까지 같이 사겠다고 하면 두 가지인 거예요. 대표님이 어느 특정한 시점에 네.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쪼개진 회사의 지분을 본사에 파는 구조가 하나 있어야 되고, 네. 그게 아니면 그 지금부터 합병을 전제로 해서 그 전제된 가격으로 해갖고 투자하는 형태가 돼야 돼요. 네. 어려울 거야 아마. 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쪼개져 있는 상태로 가게 되면. 만약에 합병을 전제로 한다고 치면 시나리오가 나와야 되는 구조고요. 네. 그래서 2027년에 합병하겠다. 5년 뒤에. 네. 그러면 2027년까지 최소 쪼개진 회사는 뭐 한 200억 매출 내고, 그다음에 원래 있던 회사도 한 200억 매출 내는 걸로 해서 네. 1대1 합병. 네. 그러면 이제 뭐 1대1 합병이라 치면 이제 지금 아까 걔가 25억 밸류에이션이니까 얘도 25억 밸류에이션. 해서 50억 밸류에이션이 되는 거죠. 같이 하겠다 그러면. 그러면 투자 받는 업체한테는 돈을 둘 다 쪼개서 받게 되는 형태로 받으셔야 돼요. 2.5, 2.5를 이렇게 받아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했습니다. 예, 아니면은 5억 저쪽에 2억. 이해되세요? 네, 네, 이해했습니다. 7억을 투자한다 치면 이쪽에 쪼개진 회사에 5억, 저쪽에 2.5, 2억. 네. 그 대신 밸류에이션도 25억 이상 각각. 네. 그렇게 해서 받는 거예요. 네. 지금 원래 자회사 구조면 깔끔한데 네. 자회사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복잡해진 거예요. 네. 두 개 회사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대표님은 본인 입장에서야 관계가 있지만 내가 네. 소유니까. 근데 네. 밖에서 봤을 때는 관계가 없는 회사예요. 두 개 회사. 네. 맞습니다.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신보가 돈을 넣겠지. 네. 그 이제 이거 지금 줌 녹화본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잘 이해하시고, 네, 네. 제가 말씀드린 해외 진출 관련된 전략, 계획 네. 네. 이쪽을 더 보강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뭐 상품 라인 늘어나는 거에 대한 부분은 네. 어디까지 구조화돼 있거나 정리가 잘 돼 있다. 요 정도만 더 들어가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쪽 사업을 전담할 팀을 어떻게 꾸리겠다. 이 정도 내용 네.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특별하게 없어요, 이슈가. 네. 워낙 뭐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크라우드 펀딩 이제 다음부터 이제 삽질하지 않는 걸로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최소 내년에 최소 보수적으로 15억, 많이 네. 하면 한 50억 할 것 같은데, 네. 쪼개진 회사가. 네. 예, 거기 뭐 못해도 한 열심히 뛰면 한 20억 할 것 같아서 네. 최소 기준의 밸류에이션은 25억 잡는다 이렇게 발표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억이 필요한 상태고. 네. 네. 그래서 우리 쪽이랑 잘 맞아서 사실 마음 같아서는 네. 우리가 지금 해외 바이어랑 논의되고 네. 국내 깔리는 거 봤을 땐 네. 한 40억, 35억 밸류에이션이면 네. 뭐 한 5억에서 5억이 필요하지만 8억 정도까지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발표하실 때 5억에서 한 8억? 네. 그러면은 뭐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것 같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OEM이죠? 네. 오해 마음. 네, 어디 OEM이에요? 국내요, 해외요? 아, 국내입니다. 이거 안에 있는 거 전부 다 국내 겁니다. 아, 부품이? 전자부품 몇 개는 이제 중국에서 어쩔 수 없이 가져오는 거고요. 나머지 네. 부품들은 다 한국 겁니다. 재고 이야기도 잘 하십시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고 이야기도 잘 하셔가지고. 네. 네. 이거 보니까는 부품 살려고 해서 한 5억? 네. 그다음에 인력 뽑고 마케팅 하는데 3억? 네. 한 8억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내년에 매출 한 30억에서 35억 정도는 무조건 낼 수 있다라는 형태로 가고, 네. 그래서 40억 밸류에이션으로 8억 받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가장 베스트한 알겠습니다. 시나리오는, 우리 회사를 위한 가장 베스트한 시나리오는 그겁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쾌할 겁니다, 아마 이 정도 되면. 명쾌하십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네. 두 개 다 넣겠다는 회사 생기면은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네. 예, 두 개 다 넣겠다는 회사 생기시면 네. 그렇게 뭐 하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35에서 40 네. 이 밸류에이션, 그다음에 네. 그쪽 회사도 뭐 25에서 한 40 사이 네. 이렇게 갖고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받아야죠. 네. 그러려고 요즘 이 일요일 날 이렇게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고생하셨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다른 질문? 네. 아니 뭐 저도 인제 지금도 막 배워가고 있는 과정이라서 위원님 네. 그러니까 누구도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신 분이 없으셔 갖고 네. 좀 어느 정도 많이 섰고요. 두 번째로 그 앞으로 그러니까 뭐 킥스타터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인제 하면 안 되는 시점인 거죠, 지금은? 그렇죠. 만약에 하시려면 네. 각 나라별로 있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들이 있어요. 네네. 거기에서 먼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되 네. 디스트리뷰터랑 논의를 끝낸 상태에서 음. 무슨 말씀이신지. 거기에서 뭐 한 10배 정도 1000% 했다 치면 네. 거기서 인제 인기를 얻고 언론에 좀 알려지고 인터뷰하고 동영상 나가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재고 물량 잘 기억해 갖고 한 방에 한 나라별로 한 최소 매출액 뭐 한 7억 에서 한 20억 사이로 해서 한 5개 나라를 동시다발로 매출 내는 구조? 음. 네.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네. 네. 그럼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아마존에는 일단은 아마존에 $165 해서 세트로 올려 놨거든요. 그래서 인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링크가 될 거긴 한데 저희가 일단 해 놓은 거는 아마존이긴 한데 하여튼 주신 컨설팅 해 주신 대로 많이 고민해서 잘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잘 정리해 놓으면 네. 그렇게 디스트리뷰터랑 더 디테일하게 빨리빨리 많이 좀 논의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래 가지고 걔들이 어떻게 팔 건지 네. 그리고 팔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팔 건지 네. 그래서 1년 안에 매출 얼마나 가져갈 건지 네. 그다음에 현지에서 팔 때 어느 채널을 더 네. 확장할 수 있고 네. 이게 인제 AS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AS는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건지 네. 그리고 지들이 진짜 독점을 원한다면 네. 뭐 어느 정도 물량을 가져가되 네. 보증금 구조나 그다음에 우리 쪽에서 관리하는 구조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걸 다 디테일하게 같이 논의해 가지고 확정 지어서 네. 나라별로 통제하는 형태로 가야 될 겁니다. 통제가 핵심이에요, 통제. 해외 수출은. 음. 음. 비슷한 거 금방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네.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어쩔 수 없이 그 나라를 가셔야 될 겁니다. 줌으로 네. 몇 번 하고 나서 네네. 그 나라를 가되 직원들 1-2명 데리고 가고 네. 현지 인력까지 먼저 사전에 파트타임으로 뽑아 갖고 팀 네. 만든 다음에 네네. 그렇게 진행하셔야 될 거예요. 네네. 그리고 디스트리뷰터 이야기만 믿으면 안 돼요. 안 맞아요, 다 숫자가. 네. 전혀 안 맞아. 해 보면 한 반년만 지나도 안 맞아요, 걔들 숫자랑. 그리고 계속 숫자가 줄 거예요. 걔들 네. 이야기했던 개런티했던 숫자에서 미팅하고 미팅할수록 줄 겁니다, 숫자가. 걔들 자신감이 없어 할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한 마케팅 계획들이 나와야 돼. 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먼저 정리되고 걔들이 '이 정도는 하겠구나.'라고 하는 최소치가 나오면 인제 밀어붙일 수 있는 거지. 음. 근데 제가 말하듯이 발표하셔야 돼요, 원래는. 네. 거의 쉽지 않겠지만 "해외 사업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네네. 그럼 바로 돈이 들어오죠. 알겠습니다. 그 어차피 줌 녹화본 올려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네네. 보시고 네. 그다음 정리 업데이트 하신 다음에 투자 심사해 가고 인제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실 거 네. 이야기해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